서울 도심. 겨울 햇살은 희끄무레하게 아스팔트 위에 눌려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민재는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다. 등 뒤에는 치킨 가방이 묶여 있고 안에는 갓 튀긴 양념 냄새가 가득했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자 그는 클러치를 당기며 출발했다. 그때 도로 한복판에서 눈이 녹은 물이 튀어올랐고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오토바이가 기우뚱하며 넘어졌다. 가방이 터지며 닭강정이 도로 위로 쏟아졌다. 빨간 소스가 흰 눈 위에 번졌다. 그때 뒤에서 급브레이크 소리. 하얀 벤츠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 윤정이었다. 72, 서울 한복판 고급 주택가에 사는 여인.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금빛 반지. 민재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의 점퍼는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 피가 비쳤다. 윤정이는 차체를 살폈다.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 중에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 아니야.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릎이 젖은 청바지 위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윤정이는 차 앞에 앉아 손끝으로 흠집을 쓸었다. 얼마 안 된 차인데. 그 말에 민재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보험은 들어놨지? 사장님 명의로 들어서 제 이름으론. 그럼 내가 갚아야지. 책임은 져야 하잖아. 민재는 헬멧을 벗었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윤정이가 그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멈췄다. 짙은 눈썹, 단단한 코,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18년 전 눈 속에서 사라진 아이의 얼굴이 순간 겹쳤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윤정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곧 차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내일 연락할게. 그녀의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민재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끝은 얼어 있었고 심장은 더 차가웠다.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3번 만에 엔진이 돌아갔다. 도로 위엔 닭강정이 흩어져 있었다. 민재는 그걸 주워 담다가 손에 묻은 소스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정비소.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그 아래 윤정이의 벤츠가 리프트 위에 매달려 있었다. 정비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도세까지 하면 500은 봐야죠. 이건 수리비가 꽤 나옵니다. 윤정이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 옆에 민재가 서 있었다. 기름 묻은 점퍼, 허름한 운동화, 손등에 상처. 그는 어딘가 모르게 숨이 가빴다. 보험 처리하면 어떨까요? 오토바이 명의가 사장님 거라면서요? 네. 그럼 본인이 내셔야죠.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썼다. 박민재.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다. 재. 소리내지 않고 따라 부르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일주일 안에 갚아요. 그녀는 말하곤 뒤돌아 나갔다. 정비소 문이 닫히자 금속 냄새와 함께 남은 건 윤정이의 향수 냄새와 민재의 조용한 숨소리뿐이었다. 밖에 나와 오토바이에 앉은 민재는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본다. 박민재. 그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민재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다시 골목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베어갔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병원이었다. 그는 가방을 벗고 3층 병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들렸다.
엄마, 나왔어. 침대 위에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 배달 많았어. 밥은? 이따 남은 거 먹을게. 민재는 물컵에 물을 따랐다. 손등의 상처에서 피가 번졌다. 어머니가 그 손을 보고 말했다. 다쳤어? 괜찮아. 별거 아냐. 그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침묵이 병실을 채웠다.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문 밖 서울의 불빛을 봤다. 그 불빛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같은 시각 윤정이는 한남동 자택의 대리석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도로의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식어 있었다. 도우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녁 드시겠어요? 됐어요. 배가 안 고파. 도우미가 나가자 윤정이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앵커가 말한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배달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위 사진 액자 하나가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 사이엔 3살배기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살짝 쓸었다. 잠시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닮았어. 밤이 깊었다. 민재는 병원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몰았다. 손끝이 얼얼했다. 신호대기 중 도로 건너편 전광판에 광고가 떴다. 당신의 책임, 당신의 선택 벤츠. 그 문구를 보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토바이 시동이 울렸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며칠 후 민재는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휴대폰 알람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기장판 위에 접어둔 점퍼를 꺼내 입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골목길에는 어제 내린 눈이 얼어 있었다. 오토바이를 밀며 좁은 언덕을 올랐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폐속으로 들어왔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다. 1층 자동문 옆 카페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 손을 녹이며 앉았다. 창문 너머로 복도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깨어 있을까 싶어 병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잠든 채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 끝을 덮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전 치킨집에 도착하자 사장이 소리쳤다. 야, 민재. 그 벤츠 여사님 또 전화했어. 수리비 아직이래. 오늘 안으로 송금할게요. 너 이러다 월급 다 까인다. 아는 사람이라도 도움 좀 받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헬멧을 챙겼다. 그날 배달은 유난히 많았다. 눈이 녹은 골목마다 물이 튀었고 도로의 차들은 무심히 지나쳤다. 민재는 점심도 먹지 못했다. 오후 늦게 또다시 윤정희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민재 씨? 아직 돈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안엔 꼭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뚝. 전화는 짧게 끊겼다. 민재는 그 짧은 끊김 소리를 한참 바라봤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고 그의 얼굴이 반사된 화면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불안했다. 같은 시각 윤정이는 자택 응접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윤 여사님, 요즘에도 그 사건이 가끔 생각나신다면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관련된 불안 때문에. 그만 얘기합시다. 윤정이가 짧게 말을 끊었다.
변호사는 머쓱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문이 닫히고 윤정이는 차가운 찻잔을 손끝으로 돌렸다. 잔 안에 물결이 일었다 사라졌다. 그때 벨이 울렸다. 도우미가 문을 열었다. 배달 왔어요.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민재가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치킨 봉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이 주소 혹시요? 놔두고 가요. 윤정이가 말을 잘랐다. 그는 그대로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날 흠집, 수리비 아직? 알아요. 그건 나중에. 그녀는 짧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무표정했지만 눈동자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정이가 그를 불렀다. 민재 씨. 그는 멈춰섰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박진우요.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래요. 알겠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이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밤, 민재는 다시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윤정의 수리비 입금 확인. 앞으로 조심해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요양원에 갔다. 오랜 친구인 박 회장이 그녀를 맞았다. 요즘 표정이 밝지 않네. 그냥 꿈을 하나 꿨어. 어떤 꿈? 눈 오는 날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돌아보는 꿈.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웃더라. 그 얼굴이 희한하게 낯설지 않았어. 윤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커피의 표면 위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이 비쳤다. 서울의 겨울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배달을 나갔고 윤정이는 여전히 혼자 식사를 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의 얼굴을, 한 사람은 기억 속의 빈자리를. 늦은 밤, 윤정이의 집은 적막했다. 대리석 복도 끝에 놓인 시계가 천천히 째깍거렸다. 그녀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이 바랜 사진들, 흙먼지 묻은 인형, 그리고 낡은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았다. 벽난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손끝으로 그 표면을 쓸었다. 젊은 부부와 3살배기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호야. 그 이름이 입술 사이에서 낮게 새어나왔다.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 그리고 그날 함께 사라진 손자. 그녀는 수많은 새벽을 그렇게 견뎠다. 첫눈 오는 날마다 강가로 나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누가 듣지 않아도 중얼거렸다. 민호야 할미야.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사진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07, 12, 3, 박진우 김서연 민호. 그녀는 그 아래에 있는 신발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아이의 운동화였다.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작은 주름들이 흔들렸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치킨나라 박민재 점장님, 고객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문자였다. 윤정이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터치했다. 링크를 따라가자 가게 홈페이지가 열렸다. 그 안에 점장 인사말이라는 칸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치킨나라 박민재입니다.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루 한 명이라도 기분 좋은 식사를 하길 바랍니다. 윤정이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 아래 작은 프로필 사진. 치킨 박스를 든 청년이 웃고 있었다. 그 얼굴, 짙은 눈썹, 단단한 코, 그리고 그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작은 주름.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민호.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아 짧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급히 의자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거세게 뛰었다. 다시 화면을 들어올려 확대했다. 확신이 들수록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다. 손가락이 기억하듯 사진을 확대하고 줄였다. 얼굴의 곡선, 눈의 각도, 미소의 형태. 모두 너무 닮아 있었다. 윤정이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의 3살배기 손자와 화면 속의 청년을 번갈아 보았다. 닮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다. 눈물이 흘렀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 방울이 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닦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바라봤다. 벽난로 안의 불이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타 들어가는 장작 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그녀는 다시 그 이름을 불렀다.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어있던 그리움의 목소리였다. 밤이 깊어가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유리창에 닿았다 녹았다. 윤정이는 고개를 들고 그걸 바라봤다. 이젠 찾아야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다음 날 눈이 소복히 쌓인 골목 끝에 윤정이의 차가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레 차문을 열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여미며 치킨집 간판을 올려다봤다. 유리문 안쪽에서는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다. 윤정이는 잠시 멈춰섰다. 그 냄새, 기름이 타는 냄새와 함께 낯선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손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윤정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어제 그분. 응? 또 무슨 일이라도. 양념 반, 간장 반. 배달은 직접 와. 그녀는 주문서를 썼다. 주소는 여기.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민재는 젖은 헬멧을 눌러쓰고 오토바이에 탔다. 길은 미끄러웠다. 그의 손끝이 시렸다. 윤정이의 집 앞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윤정이가 현관에 서 있었다. 왔구나. 그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그 얘기하려던 거 아니에요. 윤정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건 내 문제야. 하지만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수리비는 필요 없어요. 민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괜찮아요? 그래요. 대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아버지 이름이 뭐죠? 박진우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없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비췄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몸을 돌려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이의 얼굴 위로 손을 올렸다.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호야.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며칠 후 저녁. 치킨집 문이 닫히기 직전 윤정이가 다시 나타났다. 민재는 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다.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야. 이 아이 이름이 민호야. 민재의 손끝이 멈췄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너 아버지 이름이 박진우 맞지? 네. 근데 윤정이의 눈가가 떨렸다. 진우는 내 아들이야. 시간이 멈췄다. 형광등 불빛이 약하게 깜빡였다. 민재는 사진을 바라보다 다시 그녀를 봤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고가 있었어. 그날 눈보라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사라졌어. 그게 저라고요? 그래. 민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다가서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들어봐.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내가 널 잃었어. 내 욕심 때문에, 내 오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난 사람들 앞에서 웃지 못했어. 민재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요? 이제라도 그 이름을 다시 부르고 싶었어. 민호야.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울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젖었다. 전 민재예요.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 민재. 그녀는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말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었다. 윤정이가 돌아간 후 민재는 사진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다. 아버지의 손 위에 앉아 있는 3살짜리 자신. 눈매, 입꼬리, 웃는 각도 같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할머니.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배달을 하지 않았다. 그의 오토바이는 치킨집 옆 담벼락에 세워져 있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리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호자분,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짧은 한 문장.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곧 갈게요. 라고만 말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장이 약해서 이제는 편히 해드리세요. 민재는 손을 잡았다. 엄마.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아, 괜찮다. 그 말에 그의 눈이 젖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넌 잘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누가 널 지켜줄 거야. 그분이 널.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산소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날 밤 민재는 병원 복도 끝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 위로 희미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장례식장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하얀 국화향이 복도를 따라 퍼지고 있었다. 민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를 보고 놀랐다. 여기 어떻게?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다. 난 내 어머니를 안단다. 민재의 눈썹이 흔들렸다. 내 어머니 김서연. 내 며느리였어.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윤정이가 손을 내밀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밀어냈어. 가난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반대했지. 그게 죄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후로 18년 내버렸어. 그날 내가 내 차를 박은 것도 어쩌면 하늘이 날 심판한 거겠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할미가 내 손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봤다. 오래된 주름, 떨림, 그리고 따뜻한 체온. 그는 천천히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공기 속엔 미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이제 치킨집을 접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간판엔 민호커피.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와 할머니 두 사람의 이름을 잇는 약속 같았다. 윤정이는 매일 아침 카페를 찾았다. 창가 자리, 늘 같은 자리. 그녀는 작은 잔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진하게 내려줄게요. 민재가 웃었다. 좋네. 오늘따라 향이 진해. 둘은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공기가 따뜻했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민호야. 그녀가 낮게 불렀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이젠 그 이름 좋아요. 그 말에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민호.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긴 세월의 끝에서 비로소 닿은 평화의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자 윤정이는 카페 문을 나섰다. 민재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내일 봬요. 그래.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노을빛이 그녀의 등을 비쳤다. 민재는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녀의 발자국 뒤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바람에 실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잘 살 거라. 삶은 때로 너무 늦게 서로를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 늦음마저도 품어낼 수 있다.